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가을 찬바람이 불어오는 시장 거리. 포졸 최철은 동료들과 함께 시장을 순찰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최철의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매는 평범한 포졸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기 수상한 자들이 보이오. 아무래도 도망친 도적대인 듯하옵니다. 내 놈이 무얼 하겠느냐? 네 주제를 알고 뒤에서 따라오기나 하거라. 비웃음에도 최철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적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허나 너무나도 마음이 성급한 나머지 지나가던 양반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놈, 앞을 제대로 보고 다니거라. 죄송합니다, 나으리. 최철이 허겁지겁 사과하는 순간 도적 하나가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철의 몸이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철은 순식간에 곤봉으로 칼을 막아냈고 가볍게 도적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최철은 자신도 놀랄 만큼 가볍게 도적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때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가 햇빛에 반짝였지요. 이 모든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와 지혜로운 눈빛을 가진 종사관 임원은 최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 어디서 그런 무예를 배웠는가? 평범한 포졸의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그저 몸이 저절로 움직였을 뿐이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최철이라 하옵니다, 대감나리. 최철은 자신의 오른손 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임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요. 왜 그러십니까, 나으리? 아니네. 다음에 다시 보세.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할 때가 올 것이야. 임원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최철을 바라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철은 자신의 흉터를 내려다보며 의문에 잠겼습니다. 인적 드문 한양 골목을 최철이 홀로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의 몸이 어떻게 저절로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리고 종사관 임원이 자신의 흉터를 보고 보인 이상한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종사관 임원이 검은 복장의 암살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임원의 옷소매가 찢어져 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지요. 그는 홀로 칼을 들고 3명의 살수들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멈추시오. 이 밤중에 무슨 짓거리요? 살수 하나가 최철을 향해 단검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다시 이상한 감각이 최철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몸을 조종하는 듯 그는 놀라운 민첩함으로 몸을 틀어 단검을 피했습니다. 조심하게. 이들은 보통 자객이 아닐세. 최철의 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 된 듯 했습니다. 최철은 첫 번째 살수의 칼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살수의 다리를 강타했습니다. 마지막 살수가 임원을 향해 달려들자 최철은 놀라운 속도로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살수의 칼을 맨손으로 잡아차해서 순식간에 빼앗았습니다. 최철은 그렇게 모든 살수들을 단숨에 때려 눕혔습니다. 임원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최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운 재능이구나. 무술을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더라 했지. 그러하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인지 저도 혼란스럽기만 하옵니다. 마치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듯 느껴졌사옵니다. 임원은 최철의 손목 흉터를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 별 모양이 희미하게 빛났지요. 내일부터 자네는 나의 호위 포졸로 임명하겠네. 특별히 발탁하는 것이니 거절은 받지 않겠네. 최철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철은 종사관 임원의 뒤를 따랐습니다. 주변 관리들이 수군거리며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요. 천민 출신 포졸이 하루아침에 양반 관료의 호위를 맡게 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천민 출신이 포졸이 된 것도 놀라운데 종사관의 호위 무사가 되다니 이 무슨 수상한 승진이라는 말입니까? 천한 놈이 어찌 종사관 대감의 호위를 맡는단 말인가? 세상이 뒤집힌 것인가? 임원 대감이 요즘 조정에서 미운 털이 박혔다 하더니 이런 파격적인 일을 벌이시는구나. 임원은 그 소리를 들은 척도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철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오늘 장군 백성안을 만나게 될 터이니 조심하게. 많은 말은 삼가고 예의만 갖추면 되네. 네, 대감, 명심하겠사옵니다. 임원과 최철이 들어서자 백성안 장군이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백성안 장군은 위압적인 체격과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사내였습니다. 백성안은 고개를 들어 최철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소문의 그 포졸인가? 천민 출신이라 들었는데 특별한 무예 실력이 있다지? 최철이 대답하려 할 때 임원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말을 너무 못해서 묻지 마시오. 어릴 적 병을 앓아 말더듬이가 심하여 들을 만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오. 그러한가?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 백성안의 예리한 눈빛에 최철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임원이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최철은 입을 뻐끔거리며 연기를 시작했지요. 최철의 말더듬이에 백성안은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잘 속여 넘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최철의 손목을 주시했지요. 그 손목의 흉터는 어떻게 된 것인가? 어릴 적 생긴 흉터라고 하옵니다. 백성안은 잠시 침묵하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를 간파한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지요. 흥미롭구나. 종사관 이자를 특별히 발탁한 이유가 있겠지? 그의 무예가 비범하여 제 호위에 적합하다 여겼을 뿐이오. 백성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며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지요. 조만간 그 무예 실력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구나. 백성안이 나간 후 임원과 최철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임원의 표정이 긴장된 모습이었지요. 장군이 너의 흉터에 관심을 보이는군.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해. 대감마님, 제가 왜 말더듬이 연기를 해야 했는지요? 장군은 위험한 자네. 자네에 대해 알아내려 할수록 자네가 위험해질 것이야. 최철은 자신의 별 모양 흉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백성안의 날카로운 눈빛과 임원의 보호하려는 태도 사이에서 그는 자신을 둘러싼 비밀이 점점 더 깊어짐을 느꼈지요. 최철은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한 연회장에 들어서자 숨을 죽였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병풍과 비단 방석, 값비싼 청화백자들이 늘어선 광경은 놀라웠습니다. 백성안 장군이 최철을 특별히 초대한 연회에는 고위 무관들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들어오게. 여기서는 말더듬이 흉내는 그만두지. 백성안의 말에 최철은 당황했지만 이미 자신의 연기가 들통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과분한 초대에 감사드리옵니다, 장군님. 백성안은 최철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자네의 무예 실력이 비범하다고 들었네. 천민 출신이 그런 재능을 타고나다니 참으로 흥미롭네. 내 친위대에는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하네. 들어오면 양인 신분 상승은 물론 재물과 권력도 따라올 것이야. 하오나 저는 이미 종사관 대감님의 호위를
임원은 곧 변방으로 좌천될 것이네. 그치는 훌륭한 무관이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썩 젬병이지. 그와 함께하면 자네도 파멸될 뿐이야. 최철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이득을 쫓아 충절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최철이 나오자 임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안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인가? 아니요, 저는 오직 임원 나으리밖에 없습니다. 임원은 깊은 숨을 내쉬며 최철의 오른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별 모양 흉터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지요. 이 흉터, 태어날 때부터 있었는가? 그러하옵니다. 어머니께서 이것이 특별한 운명의 표식이라 하셨지요. 임원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성하는 자네의 흉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을지도 모르네. 그가 자네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단순한 무예 실력 때문이 아니야. 제 흉터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아직은 말할 수 없네. 하지만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야. 그때까지 백성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최철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군영 훈련장을 비추는 이른 아침, 최철은 장군 백성한의 갑작스러운 초대로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어떤가, 최철? 내 친위대의 모습이. 자네도 이들과 함께할 수 있네. 과연 놀라운 실력을 갖추셨사옵니다, 장군님. 최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은 훈련장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백성한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훈련장 한쪽으로 이끌었지요. 솔직히 말하겠네. 자네는 천민 출신이지만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어. 내 친위대 부장이 되면 크나큰 재물과 권력도 얻게 될 것이네. 과분한 제안이옵니다만 종사관 대감님께 충성을 맹세하였사옵니다. 백성한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최철의 손목 흉터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지요. 그 별 모양 흉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나? 태어날 때부터 있었을 뿐 특별한 의미는 모르옵니다. 네가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을 테지. 백성한의 말에 담긴 위협에 최철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지요. 제 선택은 변함없사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군, 가보게. 하지만 내 제안은 언제든 유효하네. 최철이 훈련장을 떠나자 백성한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의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훈련장을 나서며 최철은 자신의 별 모양 흉터를 내려다 보았지요. 백성한이 이 흉터의 의미를 안다면 임원도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철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백성한의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꼈지요. 기름 등잔 몇 개만이 희미하게 빛나는 주막 안, 최철은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백성한의 부하가 전한 쪽지를 받고 이곳에 온 것이었지요. 주막은 거의 비어 있었고 구석에서 술에 취한 나그네 한 명만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백성한이 평민의 옷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최철 앞에 앉았지요. 와 주어서 고맙네. 이런 누추한 곳에서 만나자고 해서 미안하이.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다른 이들의 귀에 들어가선 안 되네. 무슨 일로 이런 곳에서 만나자 하셨사옵니까? 백성한은 주모에게 술을 가져오라 손짓한 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자네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네. 자네 스스로도 자신의 진정한 출신을 모르지 않는가? 최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철저히 숨겨왔는데 백성한이 어떻게 알았는지 충격이었지요.
어떻게 그것을 아셨사옵니까? 나는 많은 것을 알지. 특히 자네 같은 특별한 혈통을 가진 이에 대해서는. 주모가 술병과 잔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백성아는 최철에게 술을 따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지요. 자네의 그 별 모양 흉터는 보통 흉터가 아니네. 그것은 특별한 가문의 표식이지. 최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가문이라 하시니 어떤 가문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백성아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입술을 닦았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네. 하지만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면 자네의 진정한 출신과 운명을 알려주겠네. 최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출신에 대한 호기심과 백성한에 대한 경계심 사이에서 갈등했지요. 그때 그의 머릿속에 임헌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술 한 잔 더 마시고 싶사옵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맑은 정신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니 그래, 마음껏 마시게. 오늘 밤은 우리 둘뿐이니. 최철은 백성한의 잔을 계속 채우며 자신은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취한 척하며 백성한의 경계를 풀었지요. 장군님, 제가 왜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옵니까? 자네는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자일세. 15년 전 영모 때. 아, 내가 너무 많이 말했군. 백성한의 혀가 술기운에 풀리자 최철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왕실의 피라는 말에 그의 심장이 거의 멈출 듯 했지요. 그는 겉으로는 취한 척하며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했습니다. 주막을 나온 최철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실의 피를 이어받았더라는 백성한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최철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임헌을 찾아가 진실을 확인해야 했지요. 촛불 몇 개만이 어둠을 밀어내는 깊은 밤, 최철은 좌천관 임헌의 거처를 찾았습니다. 임헌은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근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행을 위한 짐들이 단정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변방으로 가시는 것이옵니까, 대감? 그렇네. 내일 새벽에 출발하지. 정치적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네. 최철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요. 백성한 장군의 음모가 분명하옵니다. 그가 저에게 말하길 제가 왕실의 피를 이어받았더라 했사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임원은 놀란 눈빛으로 최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장군이 그런 말을 하였더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네. 그는 자네를 이용하려 하고 있어. 임헌은 방 한구석으로 가서 바닥에 느슨한 널빤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숨겨온 듯한 비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정교하게 조각된 옥패를 꺼내 최철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게. 때가 되면 이 옥파애가 자네의 진정한 정체를 알려줄 것이네. 나는 15년 동안 이것을 지켜왔네. 15년이라면 백성한 장군이 말한 반란이 일어났을 때와 같은 시기 아닙니까? 그 시절 나는 왕자의 측근이었네. 그리고 그 반란으로 왕자와 그의 가족이 모두 죽었더라고 알려졌지. 하지만 어린 왕자의 아들만은 최철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별 모양 흉터는 왕실 혈통의 증거일 수 있네. 하지만 지금은 더 말할 수 없네. 너무 위험해. 그렇다면 저는 정말 왕가의 후손이라는 말입니까? 임헌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살폈습니다. 그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백성하는 자네를 이용해 또 다른 반란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네. 그는 15년 전 반란의 숨은 주모자였어. 겉으로는 반란을 진압한 공신으로 알려졌지만 실은 모든 것을 계획한 자지. 최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옥패를 꽉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자가 제 부모님을 그리고 이제 저를 이용하려 한단 말이옵니까? 그렇네. 자네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때 나를 찾아오게. 변방 북쪽 경계초소에 있을 것이네. 임헌은 최철의 어깨를 굳게 잡았습니다. 자네는 나에게 왕자의 마지막 유산이네. 그를 위해서라도 자네를 지켜야 해. 최철은 옥패를 품에 안고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최철은 한양 외곽의 허름한 초가를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임헌이 남긴 옥파의 비밀을 풀기 위해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백발과 흰 수염, 깊은 주름이 있는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도사 윤호였습니다. 최철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이 늙은이를 찾아왔는가? 종사관 임헌 대감께서 이 옥파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분이 선생님뿐이라 하셨사옵니다. 최철이 옥패를 내밀자 윤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최철을 안으로 재빨리 이끌었습니다. 노인은 옥패를 받아들고 창가로 가서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 문양은 15년 전 반란 때 살해된 왕자의 가문 상징이니라. 임헌 대감께서 주셨사옵니다. 임헌이라. 그는 왕자의 가장 신뢰받는 측근이었지. 윤호는 최철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서렸지요. 손목의 흉터를 보여주게. 최철은 자신의 별 모양 흉터를 드러냈습니다. 노인은 흉터를 자세히 살피더니 눈물을 글썽겼지요. 의심할 여지가 없구나. 이 별 모양 흉터는 왕자의 혈통을 가진 자만이 가지는 태생적 표식이니라. 최철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15년 전 반란 때 왕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지. 하지만 어린 왕자의 아들만은 행방불명되었네. 아마도 누군가가 자네를 구해 천민 가정에 맡긴 것이리라. 최철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진짜 부모님이 살해되었더라는 사실과 자신이 왕실의 혈통이라는 충격적 진실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지요. 자네의 몸이 저절로 움직이며 놀라운 무예를 선보인다고 하더군. 그것은 왕가의 비전 무예가 피를 통해 전해진 것일세. 자네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 윤호는 석에서 오래된 두루마리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반란의 기록과 함께 백성한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백성하는 겉으로는 반란을 진압한 공신으로 알려졌지만 실은 반란의 숨은 주모자이었더라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오히려 공을 세워 지금의 지위를 얻었지. 그렇다면 백성한이 저를 찾는 이유는 아마도 자네를 이용해 또 다른 반란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네. 왕실의 피를 가진 자를 내세워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지. 그 후에는 자네마저 제거할 것이야. 최철은 자신의 정체와 부모의 죽음을 동시에 알게 된 충격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자가 내 부모님을 죽이고 이제 와서 나를 이용하려 한단 말이옵니까? 조심하게. 백성하는 위험한 자니라. 자네의 정체가 밝혀지면 그는 자네를 이용하거나 제거하려 할 것이네. 최철은 옥패를 움켜쥐며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가을의 차가운 안개가 산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최철은 며칠째 변방을 향해 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별 모양 흉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철은 재빨리 숲속으로 말을 몰아 몸을 숨겼습니다. 백성 안의 병사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성한 장군이 자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 최철은 임원이 있다는 변방 초소 근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천민 행색으로 변장하여 주변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먼저 마을 주막에서 정보를 얻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새로 부임한 관리가 있다 들었사옵니다. 종사관 임헌이라 하는 분 말이옵니다. 그분이라면 저 언덕 위 초소에 계시지요. 좌천되어 오셨다지만 백성들에게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라 모두가 존경하고 있사옵니다. 최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임헌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철이 들어서자 임헌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찌 여기까지 왔는가? 위험한 여정이었을 텐데. 대감, 중요한 소식을 전하러 왔사옵니다. 백성한이 새로운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체를 알게 되었사옵니다. 임헌은 최철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자신의 정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터인데. 아직도 혼란스럽사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을 죽인 자가 백성한이라 생각하니 복수심으로 이성을 유지하기 어렵사옵니다. 임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최철의 어깨를 굳게 잡았습니다. 내가 자네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네. 자네의 별 모양 흉터와 타고난 무예 실력. 모두 왕자의 혈통을 증명하는 것이었지. 자네의 아버지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백성한을 처단해야 하옵니까?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행동해야 하네. 우리는 백성한의 반란 계획을 저지하고 왕실을 보호해야 하네. 자네는 이제 왕실의 후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야. 최철은 임헌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숲길을 최철과 임헌이 말을 타고 한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백성한의 반란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며 조심스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백성한은 자네를 이용해 왕위 찬탈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네. 우리는 반드시 그 전에 왕에게 진실을 알려야 해. 저를 왕자의 아들이라 내세워 정통성을 확보한 후 자신이 실권을 장악하려는 것이겠지요. 숲속에서 새들이 갑자기 놀라 날아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헌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지요. 이상하군. 새들이 놀란 것을 보니 누군가 있는 것 같네. 그 순간 숲속에서 검은 복장의 무사들이 쏜살같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은 백성한의 친위대원들이었습니다. 최철과 임헌은 즉시 말에서 뛰어내려 검을 빼들었습니다. 왕자의 아들과 반역자 임헌을 체포하라. 저항하면 즉시 처단하라. 감히 누구를 반역자라 부르느냐? 최철의 몸에서 갑자기 놀라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의 검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며 무사들을 쓰러뜨렸지요. 임헌도 노련한 검술로 두 명의 무사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최철, 이들은 시간을 끌기 위한 병력일 뿐이네. 더 많은 자들이 있을 것이야. 임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숲 깊은 곳에서 화살이 날아와 임헌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지요. 최철이 달려가려는 순간 더 많은 무사들이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최철이 임헌에게 달려가려는 순간 무사들이 연막탄을 터뜨리자 최철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붙잡으려 했지만 연기가 그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었지요. 그 사이 무사들이 부상당한 임헌을 붙잡아 말에 태웠습니다. 대감나리, 최철이 흐릿한 의식 속에서 필사적으로 달려갔지만 약물의 효과로 그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연기가 거칠 때쯤 임헌과 무사들의 모습은 이미 사라진 후였지요. 최철은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자책했습니다. 최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연막의 효과가 점차 사라지자 최철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임헌은 그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잡혀간 것이었지요. 최철은 자신의 별 모양 흉터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최철은 다시 하인의 모습으로 변장하였습니다. 낡은 벗을 입고 머리를 흐트러뜨린 채 백성한의 저택 뒷문으로 다가갔지요. 임헌을 구하기 위해 적의 소굴로 잠입하는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최철은 뒷문을 지키는 하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새 하인으로 일하러 왔사옵니다. 주방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 하여. 누가 보냈느냐? 낯선 자를 함부로 들이지 않는다. 시장에서 만난 취 선생님이라는 분이 여기 오면 일자리가 있다 하셨사옵니다. 문지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살피며 추궁하자 최철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들킬 위기를 겪었지요. 그때 마침 안에서 주방장이 나와 다급히 외쳤습니다. 이리 빨리 들어오너라.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시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문지기는 마지못해 최철을 들여보냈습니다. 최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방으로 향했지요. 그러면서 자빌하면서 빈틈을 노렸습니다. 마침 주방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자 최철은 스윽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른 옥으로 향했습니다. 최철은 재빨리 감옥 안으로 들어가 임헌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가장 깊숙한 감옥에서 쇠약해진 임헌을 발견했지요. 그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의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찌 여기까지? 위험하네. 말씀은 나중에 하시지요. 어서 나가야 합니다. 최철이 감옥 문을 열자 갑자기 화살이 날아와 그의 팔을 스쳤습니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피가 흘렀지요. 경비병 하나가 그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제 등에 업히십시오. 최철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임헌을 등에 업고 달렸습니다. 그는 경비병의 칼을 피하며 좁은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비밀 통로에 들어서자마자 뒤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경비병들이 그들의 탈출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최철은 임헌을 부축한 채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이 통로는 저택 바깥 숲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내 상태로는 너만이라도 빨리 가라. 그럴 수 없습니다. 임헌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지요. 최철은 임헌을 안전한 곳에 잠시 숨기고 추격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자 최철의 몸에서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좁은 통로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추격자들을 하나둘 제압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통로를 빠져나와 저택 바깥 숲에 도착했습니다. 임헌의 상태는 위험했고 최철의 팔에서도 계속 피가 흘렀지요. 그들은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백성아는 이미 궁을 향해 출발했다. 그는 내일 아침 왕을 협박하여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둘러 궁으로 가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안전한 은신처로 가자. 내가 중요한 증거를 숨겨둔 곳이 있다. 그것 없이는 백성한을 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최철은 자신의 상처를 천으로 동여매고 임헌을 부축했습니다. 그들은 달빛이 비치는 숲속을 조심스레 이동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안전한 은신처로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한양 외곽의 인적 드문 곳에 위치한 임헌의 비밀 거처였지요. 임헌은
고문의 흔적으로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고 앉았습니다. 최철은 은신처에서 찾은 약재로 임원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임원은 고통을 참으며 방 한 구석의 마룻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시간이 없네. 저 마룻바닥 아래 비밀 공간이 있다. 최철이 마룻바닥에 널빤지를 들어 올리자 작은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가 있었지요. 임원이 품속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려 했지만 그의 손이 너무 떨려 열쇠를 떨어뜨렸습니다. 최철은 열쇠를 주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옥새와 여러 문서가 들어 있었지요. 옥새에는 왕자의 가문을 상징하는 별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네 아버지, 즉 왕자의 옥새일세. 15년 동안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것이네. 이것으로 네가 왕실의 혈통임을 증명할 수 있지. 최철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옥새를 받아들었습니다. 임헌은 힘겹게 일어나 문서들을 펼쳤습니다. 그의 호흡은 점점 가빠지고 있었지요. 이 문서들은 백성한이 15년 전 반란의 주모자였음을 증명하는 증거일세. 내가 오랜 세월 수집 임헌은 창가로 다가가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결의와 함께 체념의 기색이 서려 있었지요.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임헌은 최철의 어깨를 굳게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그가 죽기 전 나에게 네 안전을 부탁했지. 이제 네가 왕실을 구하고 백성한의 반역을 막을 때가 왔다. 그러니 어서 떠나게. 임헌은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연경 눈을 감았습니다. 최철은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옥새와 문서를 소중히 품에 안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철은 옥새와 증거 문서를 품에 안고 궁을 향해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철이 좁은 골목을 지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강인한 체격과 정직해 보이는 얼굴을 가진 그 남자는 백성한의 친위대 복장을 하고 있었지요. 최철은 즉시 검을 빼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지요. 기다리십시오. 저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철은 경계하며 검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양손을 들어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었지요. 제 이름은 동식이라 하옵니다. 백성한 장군 밑에서 일하던 병사입니다만 이제 그를 더 이상 따를 수 없어 왔사옵니다.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지 않은가? 병사 동식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지요. 백성한은 내 가족에게 신분 상승을 약속했지만 대신 저의 아버지를 반역자로 몰아처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반역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최철은 동식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지요. 그래서 나를 돕겠다는 것이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이냐? 병사 동식은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성한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사옵니다. 그는 이미 친위대 일부를 궁으로 보냈고 곧 왕을 협박하여 권력을 장악할 것입니다. 동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백성한의 비밀 명령서입니다. 당신이 궁에 도착하면 체포하라는 내용이지요. 그는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최철은 두루마리를 펼쳐 읽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백성한의 친필이었고 자신을 체포한 후 처리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이것이 진짜라면 그대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가? 저도 당신처럼 천민 출신입니다. 백성한은 우리 같은 이들의 꿈과 희망을 이용해
권력을 쥐려 합니다. 제 아버지의 원한을 갚고 그런 자가 권력을 잡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최철은 동식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검을 내려놓았지요. 좋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돕게 싸웁니다. 저에게는 백성 안에 친위대 통행증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궁 근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식은 통행증을 내밀었습니다. 최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받아들었지요. 그리고 다른 양심적인 병사들도 있어 당신을 돕기 위해 대기하고 있사옵니다. 백성 안에 압제에 지친 이들이 많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햇살이 비추는 한양 외곽의 낡은 농가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철과 동식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양심적인 병사들, 포졸들, 그리고 백성한의 압제에 시달리던 평민들까지 약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동료들입니다. 모두 백성 안의 압제에 맞서기로 한 이들이지요. 여러분, 저는 15년 전 반란 때 살해된 왕자의 아들입니다. 이 옥새가 그 증거이지요.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최철은 자신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도 보여주었지요.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어찌 믿을 수 있겠소? 최철은 선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당당했지만 공격적이지 않았지요. 선비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천민으로 자라왔고 그 삶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는 왕실의 피가 흐르고 있지요. 저는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최철은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 역시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백성한의 반란을 저지하고 더 나은 조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분과 계급을 넘어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때입니다. 최철의 진심 어린 연설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이들도 하나둘 무기를 들어올리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백성한의 반란을 저지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백성한 장군은 영모의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이제 조정을 장악할 일만 남았습니다. 허나 최철과 그의 연합군이 나타났습니다. 동식도 함께였지요. 백성한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성한, 내 반역은 여기서 끝이다. 이럴 수가. 어떻게 내 함정을 피했지? 최철의 연합군과 백성한의 친위대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성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지요. 동식이 이끄는 양심적인 병사들이 백성한의 친위대를 상대하는 동안 최철은 백성한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백성한이 칼을 빼들고 최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둘은 치열하게 접전을 펼쳤습니다. 곧 백성한의 칼이 최철의 어깨를 깊게 베었지만 최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성한의 공격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그의 칼이 최철의 팔을 스치고 가슴을 향해 달려들었지요. 최철은 간신히 피했지만 그의 옷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 최철의 몸에서 갑자기 놀라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최철은 부상을 무릅쓰고 결정적인 일격을 가했고 마침내 백성한의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패하다니. 이제 내 죄를 고백하라. 15년 전 반란의 주모자가 너였음을 인정하라. 백성한의 친위대는 모두 제압되었고 연회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백성한은 무릎을 꿇고 쓰러졌지요.
백성아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허망함, 그리고 패배의 실감이 서려 있었지요. 연회장을 가득 메웠던 칼날 소리와 함성은 이내 사라지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고요가 자리를 메웠습니다. 최철은 피 묻은 칼을 천천히 내려놓고 흔들리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동식과 병사들, 그리고 연회장을 지키던 이들이 조용히 다가와 그를 애워쌌지요.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안도, 그리고 경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백성안의 수하들은 더는 저항하지 않았고, 그날 궁 안팎으로 퍼져나간 백성안의 패배 소식은 조정을 뒤흔들었습니다. 며칠 뒤 백성안은 대역죄인으로 공식 규탄되었고, 그의 무리 또한 모두 잡혀 들어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란에 휘말렸던 백성들도 무사히 풀려났으며 조정은 혼란을 수습하고 제자리를 되찾기 시작하였지요. 최철은 백성안의 비밀 문서와 옥새를 정해진 관문에 인도하였고 그 진실은 조정의 고위 대신들을 통해 공표되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그가 단순한 포졸이 아닌 15년 전 억울하게 희생된 왕자의 아들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최철은 관직에 오르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 싸운 이들과 조용히 술 한 잔을 나누고 다시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지요. 이제 정말 떠나시렵니까? 나라가 바로 서기 시작하였으니 내 할 일은 끝났소. 그대와 같은 이들이 남아 이끌어가면 될 것이오. 동식은 끝내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최철은 말 위에 올라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최철은 다시 조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한 사내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회자되었지요. 천한 출신이었으나 왕자의 피를 이어받았고 검 한 자루로 영모를 진압하고도 자리를 탐하지 않았던 사내. 그 이름은 바로 최철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